자,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난 뒤에 첫 촬영인데, 여러분들과 내가 마주하는 거 첫 촬영인데, 6월 모의고사 보면서 어떤 거 느꼈어? 물론, 고1, 고2들은 시험을 안 봤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번에 그 Q&A에서 답변 다른 거 보니까, 고1인 것 같은데, 그, 시험 봤더라고. 자기가 또 풀어서 자기가 틀린 것도 얘기했더라고. 제발 부탁이지만, 고3들이 아주 인생을 치열하게 살 때는, 그런 Q&A 공간에서는 좀 고1들은 천천히 해도 돼. 왜냐면,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고1이 벌써 지금 모의고사 봐가지고 자기 점수가 몇 점이다.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서 점수를 올려야겠다. 고1 때 너무 문제 푸는 연습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고3 때 점수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어. 자, 일단 이번에 6월 모의고사를 봤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은 거야? 내가 했던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해설 강의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는 고민을 자기 것으로 내실화시키지 않는 거야. 응? 왜 내가 너희들하고 비상 특별하게 Q&A 공간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답변 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대충 답변 단 것 같지만 그 답변 달면서 올라온 글들을 보면서 내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자, 어쨌든 V9을 우리가 한 건 잘한 것 같아. 생각보다도 최상위권 애들은 영향을 덜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만점 받은 아이들이 잠깐만, 여기가 새로 만든 스튜디오야. 너희들 볼 때도 이게 좀 넓게 보이나? 그건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여기가 좀 훨씬 넓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국영수 다른 과목 같은 경우 만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만점 받은 아이들이 0.7% 나왔더라고. 근데 이게 모르겠어. 이 통계치가 과학적인 통계치인지 아닌지 좀 불확실해. 왜냐면 작년 6월 달에도 0.7이었는데 이번에도 0.7이 똑같이 나왔다.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을 지금 93에서 94까지 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작년하고 똑같이 나왔어. 어쨌든 사실 이 정도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영어가 그래도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좀 의외야. 내가 분명히 내 해설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알을 거야. 한두 문장만 읽어도 답이 떨어지는 문제가 꽤 많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험을 수능 영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점수밖에, 특히 이제 상위권 1등급 중심의 상위권 애들이 이 정도밖에 점수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자, 올해 EBS 교재가 사상 최고의 수준으로 어렵다라고 했지. 그 근저에는 어휘가 놓여 있고, 또 하나는 뭐야? 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글들이 많이 들어갔어. 논리성과 추상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논리성과 추상성이 강화된 부분들을 지금 상위권조차도 제대로 못 쫓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V9의 전략과 전술은 잘 매칭이 된 거지. V9 예문 중에 긴 거 2개는 거의 지금 대학교 들어간 아이들조차도 해석이 잘 안 되는 글이거든. 다양한 소재를 뽑으려고 노력을 했어. 자, 어쨌든 이제 우리 또 이제 V9 속도 가속도를 내면서 이제 좀 달려나갈 것이고, 또 하나 신규 강좌들이 이번 주 안에 빠르면 1개, 4개, 2개가 오픈이 될 거야. 자, 봐봐. 자, 챕터 우리가 지금 챕터 14의 5번째 단어. 자, 요 5번째 단어는 우리가 여러 차례 이미 많이 했던 단어야.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emancipate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man하고 앞에 있는 e야. 이때 우리 앞에서 다른 수업에서도 앞 수업에서도 얘기했었어. V9 앞에서도 이 단어는 몇 번 나왔으니까. 사람의 손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 자, 일제 치하에서, 일제의 소나기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뭐가 된 거야? 해방된 거지. 자, emancip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무 일찍 든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자고. When the Allies entered Germany at the end of World War II, 2차 세계전 끝 무렵에, 자, Allies 하면 이때 Allies는 뭐야? 연합군이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연합군이 독일에 진입을 했을 때 그들은 이맨시페이트 했는데 many foreigner, 많은 외국인들과 political prisoner, 정치적인 죄수들을 이맨시페이트 했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had been 의 물결무늬 밑줄치고 had been used에다 물결무늬 밑줄치라고 했던 이유는 시제를 느끼라는 거야. 과거 완료치. 자, 실제로 독일이란 나라가 처음에 체코나 폴란드가 여기 있겠다. 폴란드가 여기 있나? 하여튼 지도가 헷갈려. 아니구나. 폴란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쪽에 있어. 독일이 자, 폴란드나 그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를 침공에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자, 여기 있는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에 있는 외국인들을 자기네 군수 공장에다가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징용이 있지? 그런 식으로 외국인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여기 많은 자, foreigner, 그 다음에 정치적인 죄수들을 emancipate, 해방을 시켰는데 그들은 독일 산업체에서 slave labor, 그러니까 노예 노동을 역할을 담당을 했다는 거지. 이때 노예는 뭐 우리가 봉건사회나 신분제 사회에서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강제적인 노예에게 시달렸다는 의미지. 일본 놈들이 우리 조상들한테도 이거 흉내낸 거 아니야. 그치? 자, salesman promise. 자, 그 외판원은 약속을 했어. His amazing machine. 그의 놀라운 기계. 그의 놀라운 기계가 어떤 종류야? 버쿰 클리너. 버쿰이 진공이지? 버케이션 휴가라고 있고 베이컨트가 텅 빈 VA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 기억을 해주고 진공 청소기나 또는 floor polisher. 폴리셔하면 이거는 바닥 청소기. 그리고 자, 카펫에 샴푸를 주는 것들이 in one. 하나로 모아져 있다니까. 자, 서양인들은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 그 거실을 들어갈 때 뭐야? 신발을 벗고 들어가잖아. 근데 걔네들은 신발을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청소기랑 다르게 청소기 내부에 카페트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지. in one이니까. 자신의 그 놀라운 기계는 아마도 우리를 our job, 자, backbreaking이 보이는데 이런 단어 당황하지 말자는 거야. backbreaking. 이게 뭐야? 백이 등이잖아. 브레이크가 부서지는 거지. 우리말로 등골 휘는이라고 하지. 등골 휘는. 등록금이 등골 휜다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 백브레이킹. 자, 정말 등골 휘는 몹시 힘든 집안일을 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했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문 보자. Since the Enlightenment. 대문자로 썼어. Enlightenment. 계몽주의 시대. Enlightenment가 계몽이야. 자, 중세를 암흑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몇 번 나왔었어. 어둠의 시대의 빛을 밝혀주고 르네상스 이후 인간 이성에 대한 자각 또는 개인에 대한 자각. 자, 그 다음에 뭐 신앙으로부터의 해방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Enlightenment를 쓰는 거야. 자,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dominant tendency 하면 지배적인 경향인데 자, 법률 분야나 philosophical thought, 철학적인 사유에 있어서의 어떤 지배적인 경향은 has been, 뭐였다는 거야. individual, 개인들을 all former,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어? tutelage가 나오지? 자, tutelage가 나오는데 봐봐.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튜터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튜터리즈 하면 이게 후원이나 보호를 받는 거야. 어? 자, 우리 튜터 하면 개인 교사를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교사? 과외 선생님? 그런 걸 튜터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기에게 1대1로 가르쳐 준다는 느낌을 줄 때 우리가 튜터를 많이 쓰는데, 튜터리즈 하면 이때 레즈가 추상명사 전미사가 되는 거야. 추상명사 전미사가 돼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요거지. marriage. 메리라는 동사에서 요게 I로 바뀌면서 AG가 되지. 결혼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릭이 물따위가 새는 건데 리퀴즈가 되면 어떤 가스나 그런 것들이 유출되는 거라고. 자, 여기 나오는 것처럼 AG는 뭐가 되는 거야? 뒤에 어떤 명사를 만드는 추상명사 전미사라고 표시를 해주면 돼. 그래서 보면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법률이나 철학 사상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경향은 개인들을 온갖 형태의 튜털리즈, 후원이나 보호를 받는 후견제도나 또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벗어나는 거였다는 거야. 이때 튜털리즈는 혹시 그 갓파더라는 영화 알아? 대부. 근데 이탈리아 갱스터를 다룬 영화인데 이탈리안들 갱스터를 다루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갓파더가 왜 갓파더야? 태어날 때부터 친아버지가 아닌데 이 사람을 대부로 모시는 거지. 그 사람이 대부가 되면 자기의 친아들,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후원하고 후원해주고 보여주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튜털리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튜털리지라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서 파악을 해야 돼. 이번 6월 좀 의외에 있던 게 뭐냐면 나중에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내용일치 불일치가 실전 수능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인 소재나 아니면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학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판에 박힌 소재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냥 사건 중심이 이라저로 그냥 2개가 나왔거든. 그런 변화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해설 강의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어. 역사적인 소재를 다루거나 동물이나 식물의 생태학적인 접근과 관련된 소재가 실제 9월이나 11월 좀 더 어려워지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변별력 있는 시험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 우리가 열어둬야 돼. 자, 마지막 예문은 이거는 앞에서 플래티튜드 하되 자, 플래티튜드라는 단어랑 할 때 좀 중복이 됐어. 중복이 됐으니까 이건 내버려 두자고. 이맨시페이터. 그럼 ABC 중에서 누가 돼야 돼? 동사들 다 좋은 동사들 고른 거야. send for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게 뭘까? 멋뭇을 부르다야. 의사를 부르다 또는 경찰관을 부르다인데 왜? 옛날에는 사람을 직접 파견을 했겠지. 여기다가 사람을 보내서 의사를 부르거나 경찰관을 데리고 오는 거였지. 근데 오늘날은 112나 119에다 전화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send for이 여기 사람이 요즘에는 안 들어가고 멋뭇을 부르다야. 틀리기 쉬운 놈이니까 눈여겨봐두라고. send for. 자, 그 다음. 자, administer justice가 나오는데 administer. 동사로 administer 하면 관리하다, 다스리다. administer 뭐라고 했어? 관리하다, 다스리다. administration 하면 행정부가 되잖아. 그래서 입법, 사법부 얘기할 때 자, administer justice 하면 법을 집행하다예요. 정의를 공정한 사회, 말은 맨날 공정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administer justice 하면 법을 집행하다. 정의를 실행에 옮기다. 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set free가 풀어주다, 해방시키다라는 뜻. 10번 잡아주고 오른쪽 봐봐. set about이 보이지. 자, set과 관련된 이어 동사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우리나라 애들은 너무 about을 보면 뭐뭇에 대하여 관하여만 생각해. 솔직히 그렇잖아. 물론 내가 노래로도 했어.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도 했지만 about이 공간적으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했잖아. 칠판이 아직은 약간 새 거라서 이게 길이 좀 덜 들었다. be about. 자, 뭐뭐하기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지. 뭐뭐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는 조만간, 지금 막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면서 뭐뭐 하려고 한다는 거지. 봐봐. 어디 근처까지 가가지고 뭔가를 설치하고 세팅을 한 거야. set about은 착수하다, 시작하다야. 착수하다, 시작하다라는 뜻. 그 다음 생각을 해봐. 얘 셋업이 나왔어. 설치를 한 거 아니야. 설치하다, 세우다지.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텐트 같은 거 할 때 세워놓는 거 아니야. 셋업은 설치하다. 그 다음에 set aside가 나오면 옆으로 빼놓는 거지. 비축하다. 돈이나 용돈 따위를 더 큰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비축하다. set aside가 있고 그 다음 set out이 있는데 얘도 나서다, 시작하다야. 얘는 모든 것을 세팅하고 난 뒤에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나서다, 시작하다. set about이 뭐라고 했어? 착수하다, 시작하다. set up, 설치하다. set aside, 비축하다. set out 하면 자, 나서다, 시작하다.
실제로 새끼야. 누구도 그 Q&A에서 얘기했더라고. 이어 동사 때문에 그 걔 말로는 걔가 좀 말이 불확실했는데 전치사 때문에 틀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애들은 동사 뒤에 이런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전치사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지금 다 부사야. 셋업아. 뭐라고 했어? 착수하다, 시작하다. 셋업. 설치하다. 셋어사이드. 비축하다. 셋아웃. 나서다, 시작하다. 자, 셋프리보다 얘네들이 더 오히려 실전에선 중요할 수 있다는 거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뒤에 자 어근 보러 가자고. 어근을 보면 캡이 테이크 가져가다 얻다는 뜻이야. 그래서 자 이거는 어근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캡처라는 단어에다가 별표 쳐. 우리 화면을 캡처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종종 프린트 스크린이라는 지금 키보드 지금은 컴퓨터로 날 보고 있으면 컴퓨터 자판 위에 프린터 스크린이라는 게 있어. 즉 프린터에 떠 있는 그 화면을 그대로 뭐 하는 거야? 프린트로 출력하거나 저장하고 싶을 때 쓴 명령인데 그런 걸 또 캡처라고 얘기를 하고 사진을 통해서 어떤 인물을 사진 관련 소전 이번 6월 달에도 또 나왔어. 응? 자, 그런 것들을 포착하다 붙잡다라고 할 때 캡처를 쓴단 말이야. 그럼 이 캡처라는 단어에서 캡티브 붙잡혀 있는 사람들 소재적으로 앞뒤 문맥에서 충분히 포로라는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어요. 그 다음 캡처. 자, 캡처가 어떤 손으로 움켜쥐고 붙잡는 동작이라고 하면 캡티베이트. 육체가 있으면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 되지. 캡티베이트. 자, 매혹하다라는 뜻 챙겨주고 캡티버티는 그것의 명사꼴이라는 거 챙겨주면 되는 거고. 자, 캡이 모음이 바뀐 거야. anticipate. AN이 ancient에서 나온 거니까 미리 붙잡고 있는 거, 미리, 자, 척이 오를 것 같아. 주식을 미리 저걸 매점을 했어. 내년에 밀가루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밀가루를 미리 사는 거야. anticipate가 그래서 예상하다, 예감하다라는 뜻 되시는 거고, captivating. 이런 거 별표 쳐놔.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는 거, captivating. attractive잖아. 매력적인이라고 얘기할 때 맨날 아이고 맞지 attractive. 자, 매력적인이라고 할 때 맨날 이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마음, 아까 captivate가 뭐라고 했어? 매혹시키다라고 했잖아. 자, captivate 매혹시다, capture. 그 다음, 자, 가로채다는 그럼 뭘까? 중간에 들어가서 움켜쥐는 거야. intercept. 자, 원래 아까 캡이 지금 계속 모음이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지지? 응? 모음이 바뀌고 느껴지지? 자, intercept가 가로채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emancipate 하면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해방시키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susceptibl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는 자, 아래쪽에서 붙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향받기 쉬운 susceptible 별표쳐. 작년 올해 EBS 교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이 중에서 꼽으라고 하면 거기 나온 susceptible이에요. susceptible. susceptible 요거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recipient는 자, 수령자, 수납자가 되는데 사실은 얘는 여기서 온 거겠지. receive에서 recipient가 나온 거니까 그건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별표 5개 쳐. 뭐를? 자, 얼마 전에 영화 제목 중에 이거 하나 있지 않았어?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이 인셉션이 사실은 안에 미리 들어가서 뭔가를 움켜쥐는 거니까 어떤 일이 착수예요. 들어가야 내가 세상에 발을 디뎌야 어떤 일이 시작되고 개시되는 거지. 자, 인셉션. 시작, 시초라는 뜻이 되고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야? incipient. inicipient가 되면 여기도 잘 봐봐. 지금 계속 들어가 있잖아. 그치? incipient가 되면 자, incipient라는 단어가 시작의 초기란 뜻. percipient는 perceive에서 나온 거니까 별로 문제가 안 돼. percipient 옆에다가 누굴 적어? perceive. 동사꼴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에 man과 관련된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그냥 쭉 봐. 자, 6번째 단어 pathetic. pathetic이 나오는데 자, 요거 또 잡으러 가자.
전에 있던 데보다 칠판이 더 큰 건가? 더 길지? 좀 그렇게 대폭 길어지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좀 더 길어진 것 같아, 느낌상. 자, 봐봐. pathetic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pass나 passive feeling, suffering이라는 거. 자, 일단 보자고. There is something pathetic about a 14-year-old man. 자, 40살이 된 그 남자에게는 something, anything, nothing. 꾸며주는 말 뒤에 오잖아. 뭔가, 자, pathetic한 면이 있었어. 그 남자는 여전히 왠지 모르게 해제에다 밑줄 치고 뒤에다 밑줄 쳐. 이번에 문법 문제 또 사역 지각동사 목적을 하면 원형부정사 구조를 평행구조랑 연결시켰어. 사역 지각동사 목적을 하면 원형부정사를 시험 문제 냈는데 뭐랑 연결시켰다라고 했어? 평행구조랑 연결시켰어. 자, 그러면 해제에다 밑줄 치고 뒤에다 밑줄 치면 그는 여전히 나이가 40인데 엄마에게 his laundry, 자신의 세탁물을 세탁해달라고 빨아달라고 시킨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40이 됐는데도 엄마가 자신의 빨래를 세탁해야 된다는 건 결혼한 거야, 결혼 못한 거야? 결혼 못한 거니까 pathetic이라는 단어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땐 일단 긍정과 부정만 잡아도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봐봐. I don't usually, 난 대체로 complain about movie, 영화에 관한 불평은 하지 않아. 평상시에는 그랬지만 but 내모치고 예외적 상황 발생이라고 적어. 나는 평상시에는 언제나 영화에 관한 불평을 평상시에는 하지 않아. Not always. 부분부정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외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야. 그러나 대단히 disappointed, 실망을 했는데 더 pathetic, 그 pathetic하고 dismal, dismal이 뭐야? 우울한, 음침한. dismal 중요 단어야. 자, pathetic하고 우울한 그 영화 We Saw Last Night, 우리가 지난밤에 봤던 그 pathetic하고 dismal하는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했다는 얘기지. 그럼 pathetic. 자, ABC 보기부터 봐봐. ordinary는 평범한 일상적인. 자, ordinary가 나왔을 때 자, ordinary의 반대말이 뭐야? 이런 거 V3 수준이야. extraordinary. 이게 유별난 예외적인이지. 자, 그 다음 miserable은 비참한이지. expensive가 값비싼이야. 그럼 누가 살아남아? miserable이 살아남고 pathetic, 감상적인 애처로운.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어머니가 그 사람의, 그 아들의 빨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감상적이라기보다는 아주 애처로운 뭔가가 있다는 얘기고, 그 애처롭고 그 다음에 우울한, 음침한, 어두운 영화, 그 영화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 챙겨주면 돼. 자, 세 번째 예문은 너희들이 하고 네 번째 예문 가자. The Pastoral Death, 노블 차일드 헤로인, 그 소설의 어린 여자 주인공인 넬 트렌트가 애처롭게 죽은 것은, 안타깝게 죽었던 것은 became one of the most celebrated in 19th century fiction, 19세기 소설에 있어서 가장 celebrated, 우리가 보통 우리는 사실 예로 많이 외워요. celebrate 하면 뭐야? 축하하다, 기념하다지. 근데 사실 어느 순간 수능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 celebrate가 뭐야? celebrate가 축하하다, 기념하다라는 뜻이었고 celebrate가 유명인사, 저명인사였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우린 여기서 뭘 보는 거야? celebrated가 보이는 거지. 얘는 유명한이야. 유명한. 자, 봐봐. 그 소설의 꼬마 여주인공인 넬 트렌트가 애처롭게 죽은 것들은 19세기 소설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Such public concern over little Nell, and, 이때 and는 뭐가 되는 거야? 사망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지. little, 어린이지. 어린 넬의 죽음에 관한 그런 대중적인 관심은 guarantee, 대절 이하의 사실을 보증해줬는데, 찰스 디킨스를 얘기하는 거야. 19세기 리얼리즘 소설의 어떤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리얼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소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디킨스의 사회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들을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줬는데 그것은 he's a avid reader. avid는 아주 열성적이고 열광적인 독자들 뿐만 아니라 또한 도우즈인 파워. 고등학교 이상영어에서 도우즈가 나오는 사람들, 도우즈인 파워는 뭐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가진 자들이지. 가진 자들에게도, 자, 가진 자들도 디킨스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이게 뭐 나도 찾아보니까 The Old Curiosity Shop이라고 하는 뭐 찰스 디킨스의 유명한 소설이었다고 하더라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정도만 알면 돼. 퍼세릭인,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감상적인 애처로운. 뭐라고 했어? 퍼세릭. 감상적인 애처로운. 왜 이 단어가 이런 뜻으로 나왔는지 어근적으로 보자고. 페이션트는 환자 인내하는 페이션트가 임기 끝내 됐어. 자, 이건 여러 차례 했으니까 어렵지 않아? 심파시가 있어요. 이때 패스가 아까 뭐라고 했어? 감정 느낌이지.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가는 거 심파시가 뭐야? 동정 공감. 동정 공감이 되는 거고 여기에 누가 붙으면? 안티가 붙으면 안티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얘가 적대감이지. 안티사이트라고 얘기하니까 왜 옥주현 씨는 그렇게 안티가 많은 거야? 나보다 안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 나는 세상에 내가 안티가 제일 많은 줄 알았더니 나보다 안티가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 하나 물어볼게. 100만 안티라는 말을 원래 누가 했어? 왜 100만 안티, 100만 안티야? 그럼 나는 한 500만 안티 있는 거야? 자, 봐봐. 안티패스. 안티가 이런 건 적대감이야. 적대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텔리폰에서 텔리가 멀리잖아. 텔레파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교감이지. 우리말로 하면 교감이 되는 거고 자, 얘 조심하라고 했지? 어패시. 어가 without에 사용되는 부정의 접두사. 얘가 무관심이고 사실은 적대감보다 얘가 실전 문제에서는 더 중요한 거지. 빈칸 넣기 보기에 추상명사가 정답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면 사실 그렇다? 보통은 얘 아니면 얘가 정답이야. 이런 것도 느끼란 말이야. 그 다음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시험 문제는 또 다른 건 낼 수 있어. 그 다음 엠파시가 있는데 요거는 이 M이 엔터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상대방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해? 감정이입, 공감. 패션이 열정이나 열애라는 뜻이 되고 패셔니트, 열정적인이지? 얘 꼭 챙겨줘 또. 자, sympathy와 compassion이 비슷한 거지. 자, 여기는 심포니에 심을 썼지만 여기는 함께라는 컴을 썼지. 그치? 그 다음 comparable. comparable 중요한 형용사. 자, 양립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얘도 별표 쳐놓고 그 다음 공평한, 냉정한. 얘가 뭘까? 공평한, 냉정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봐봐. 이게 패션. 패셔니트가 열정적인 예요. 거기 나왔잖아. 열정적이네. 패션이 열정이나 열애니까. 여기에다가 디스를 붙이는 거야.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부정의 접두사가 붙으면 무조건 우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디스패셔니트가 여기 나온 것처럼 뭐야? 공평한이나 냉정한이지. 자, 디스패셔니트랑 똑같은 게 누구야? impartial. 누구 편에도 끼지 않은. 그치? detached. 어디에도 발을 담그지 않은. 부정의 접두사가 붙었지만 다 긍정적인 이미지지. 여기 다시 한번. dispassionate, impartial, detached. 이런 단어들은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처럼 느껴지지만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거지. 이런 단어를 시험 문제로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어쨌든 출제기법이야. 보라색이다? 이거 이소라 색깔인데? 보라색 맞지? 나 이거 분필 처음인데? 보라색 분필이 있었어? 아니 전에 거기는 없었어. 이상하다. 어쨌든 자, 보라색이네. 자, 봐봐. 자, 그래서 dispassionate, impassive. 그 다음에 고통이 없는 무표정한. 자, 패션이 열정. 근데 어근적으로 패션의 느낌이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얘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단어야. 어떤 애가 이게 나오니까 통과할 수 없는 이라고 해석했다는 거 아니야.
물론 패스가 통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임패시브가 고통 없는 무표정 아니야. 사실은 디스패셔니트와 임패시브가 어휘 선택형 문제로 내면 경찰대 수준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경찰대는 물론 A, B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그런 어휘 선택형 문제를 내지 않지만 요 두 개를 내는 것은 굉장히 고난도 시험에서 나오는 기법이니까 그런 것들도 눈여겨봐도. 그 다음에 파토스가 비해감, 파솔로지. 병상이나 병리학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고, 자, 소시오패스. 자, 너희들은 사이코패스가 더 친숙하지? 근데, 자, 소시오패스, 반사회적인 인물,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사실 뭐, 종종 우리가 묻지마 범죄? 그런 것들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시오패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임페이션트가 조급한이란 요것도 좀 눈여겨봐도. 참지 못하는 것을 임페이션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것도 좀 눈여겨봐두고. 자, 잠깐만 쉬었다 가자. 자, 7번째 단어가 이제 formulate지. 자, formulate. 사실 좀 만만하게 보이지 않냐? 난 어렸을 때 그랬는데 안 그래? 왜냐면 이 단어는 다 안다고 느끼잖아 우리가. 그치? 자, 봐봐. formulate란 단어가 나오는데 왜 내가 이제 이 단어를 여기다 표제어로 집어넣는지 이제 좀 이따 알 거야. 자, 첫 번째 한번 보자고. Some psychologists, 자, 몇몇 심리학자들은 또한, 자, study animal behavior, 동물들의 행태에 대해서, 내가 좀 전에 행동이라고 했어? 행태라고 했어. 행태라고 하지. 이렇게 우리말의 뉘앙스나 느낌을 살려주는 게 영어를 영어로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이번에 6월 평가원 문제 중에서 내가 최고로 어렵다고 평가하는 게 24번 문제거든. 24번 문제 보기가 2개로 나왔었잖아. 그 2개의 보기를 보면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고. 우리말로 기계적으로 번역했을 때 함정에 빠져들지 않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EBS 교재를 볼 때 두고 봐. 9월 전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상당수의 아이들이 뒤에 있는 한글 해석 외우려고 덤벼들 거야. 그런 애들은 24번 같은 문제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교훈으로 떼우치고 있어야 돼. 자, 몇몇 심리학자들은 동물들의 행태를 연구를 했어. 분사구문이 이어지고 있지? 그리고 their finding, 그런 연구 결과로 드러난 발견물들을 사용을 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law of behavior, 동물들의 행태에 관한 어떤 법칙을 determine,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결정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발견물을 이용을 했는데, 자,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동물의 법칙. 그 동물의 법칙은 apply to all organism. 이때 organism은 생명체예요. 온갖 종류, 모든 생명체에 적용될 수 있는 동물의 법칙을 확정짓기 위해서 자신들의 발견물을 이용을 했고, 또한 to formulate가 보이지? 이때 to formulate 물개무늬 밑줄 치면 얘는 누구랑 평행구조해? 앞에 to organism 아니지? 누구랑 돼야 돼? 그치. to determine. and 다음에 formulate가 나와야 되지. to만 보면 안 돼. 그치? 자, 그래서 또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이론인데 human, 인간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이론을 formulate하고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 정리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apply to니까 적용될 수 있는 행태에 관한, 동물 행태나 인간 행태나 어떤 생명체의 행태에 관한, 자, 법칙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발견물들을 이용했다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현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찰이 있고, 또 다른 게 뭐야? 실험이지. 갈릴레오는 실험도 했지만 관찰했지. 근대 과학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를 쌓을 때 그 경험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2가지 방법 중에 관찰과 실험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주로 관찰을 통해서, 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어떤 보편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한 자연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일반론적인 글을 서술한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누구였어? 심리학자지. 전에 우리 한번 피터 윈치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어. 왜 인문과학이나 인간과학이나 사회과학이
자연과학에 비해서 유년기, 유아기 단계에 머무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인간의 영역, 사회 영역에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 등장하는 바로 심리학자들이 바로 뭐야? 자연과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심리학과 같은 영역에 투입시켰을 때 심리학적인 발견물도 일반화될 수 있고 자연과학과 대등한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논리실증주의자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예문 봐봐. 두 번째 예문도 이 두 번째 예문 같은 소재가 올해 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writing, 글쓰기, 글이라는 것은 한글을 생각해. 우리 말은 있었지만 글은 나중에 있었지. 말과 글은 항상 언어 영역에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은, 글을 쓰는 것들은 can be achieved, 성취되어질 수 있는데 제한되거나 또는 완벽한 시스템에서 글쓰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 즉 부분적으로 제한된 시스템에서 글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완벽한 시스템에서도 글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한글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사실 다른 문자들이 발견되고 창제된 시점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발견된 거란 말이야. 발명된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글은 지편전 학자들과 세종대왕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을 전달하는데 전혀 부족하지 않게끔 만들었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뛰어난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거란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한글 같은 글쓰기는 리미티드 시스템이라고 봐야 돼? 풀 시스템즈라고 봐야 돼? 풀 시스템즈로 보이는 거지. 자, 봐봐. 글쓰기는 어떤 제한되거나 또는 완벽한 시스템적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어. 여기서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being 분사구문인데 앞에 있는 풀 시스템이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capable 할 수 있는데 expressing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거야. unambiguously ambiguously가 애매모호하니까 전혀 애매모호하지 않게 어떠한 관념이든지 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관념이라는 것은 언어 속에서 formulated 된 거라고 했지. 자, formulated가 도대체 뭘까? 좀만 더 보자. 밑에 있는 ABC 보기부터 보자. develop. 자, develop은 발전하다, 개발하라는 뜻이 있고 question. 동사로 question, 이거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했어. 질문하다라는 낮은 수준의 뜻 말고 question. 동사로 question 무슨 뜻 조심하라고 했어? 의심하다, 의문시하다. 여기에 누가 붙으면? ing가 붙으면. 이거 옛날에 보기로도 나온 적 있어. questioning. 호기심 많은이지. 자, 그 다음 accept가 받아들이다지. formulate는 명확하게 나타나다, 공식화하다야. 뭐라고 했어? 명확하게 나타나다, 공식하다. 잠깐만. 그럼 누구랑 비슷해? 동사로 state가 또박또박 말하다, 진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 요거랑 뜻이 비슷해지는 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 예문 좀 보자. 마지막 예문이 좀 어려워. We want to be able to, 해석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어려워. 이번에 우리 6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그런 지문 맞닥뜨렸잖아. EBS 교재에서 그런 지문들이 선호된다는 거 느껴주는 거야. 우리는 원할 수 있는데, 원하는데 뭐를? hold the child, 아이들로 하여금 responsible,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것을 원할 수 있어. 심지어 그 아이가 currently 현재적으로는 unable to formulate reason, 그 이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공식화시키고 말로 분명히 또박또박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조차도 아이들에게 어떤 책임감인 것을 부여하기를 원할 수 있어. for은 동그라미 치고 질문. 이때 for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야? 접속사지? 왜냐하면 몇몇 경우에 그 아이는 should have thought니까 should have thought 조동사 뒤에 잠깐만 조동사의 기본 전제가 뭐야?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조동사 다음에 과거형이 못 와. 그러면 조동사로 과거 시간을 표현을 할 때 여기 누구를 쓰는 거야? 과거형과 제일 가까운 현재 완료형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과거 시점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어떤 얘기예요? 자,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라고 해. 자, may have pp.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는 과거에 대한 약한 추측이야. 그러면 can not have pp는 결코 그랬을 리가 없다는 과거에 대한 부정의 추측. 이 세 개 전부 다 뭐라고 했어? 조동사 뒤에 완료형이 주어져서 뭐가 되는 거야?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밖에 못 오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을 통해서 과거의 시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이 세 개가 추측. must have pp, 강한 추측, 약한 추측, 부정의 추측. 그 다음 should have pp가 되면 했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하지 않았다는 후회의 감정이지. 추측과 후회는 좀 달라져. 마찬가지로 또 누가 있어? need have pp가 있어. 그러면 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제로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얘는 후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자, 왜냐하면 몇몇 경우에 아이는, 그 꼬마 아이는 the matter, about the matter, 자신이 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야만 해. at least 적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어야만 하는데 then he did가 보이지. 자, 실제로 했던 것보다,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충분히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자, formulate,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야만 한다는 거야. 자, nor can이 나오는데 부정의 반복이지. the answer, 그것에 대한 대답은, 자, 대답은 뭐냐면 대절 이하가 될 수가 없는데 아이들이 assert, 대절 이하를 assert 뭐라고 했어? 주장하다라고 했지. exert는 행사하다, 발휘하다, desert는 버리다, 내동댕이 치다, insert는 투입하다. assert가 주장하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자신의 견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거야. 또한 he is acting on, 자, act on의 on이 의존이야. 뭐에 의존해서 행동했다? his own authority, 자기 자신의 권한이나 책임하에서 행동을 했었다라는 것은 결코 대답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언제나 assertion, 그 자체가 주장인데 그러한 주장 그 자체는 단지 provisional character of a play. 자, provision은 원래 provide에서 나온 거, 제공하다 또는 법률 따위의 조항, 또는 우리가 북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식량, 그런 뜻이 provision이야. 근데 얘를 왜 조심해줘야 되냐면 얘가 provision이 뭐라고 했어? 조항이냐 뭔가 제공해주는 거, provide의 명사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식량인데 provisional은 임시적인이지.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자신이 놀이한 것의 어떤 특징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어린아이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분명한 논리적 근거, 이유를 대지 못해요. 왜 그랬는지 그 행동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직접 말하는 그것만 갖고는 그 행동에 대한 진짜 이유가 그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야? provisional character of a play. 그 놀이, 그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임시적으로 뭐 한 거야? 되는 임시방편적인 변명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지. 아동심리학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의 소재인데 한 번쯤 이런 소재도 출제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 끄집어내 본 거야. 자, 어근적으로 한번 보자. 폼이 형식이나 형태고 포말은 형식적인, 포멀러티 뭐 문제 안 돼? 자, 봐봐. 포뮬레이트가 뭐라고 했어? 공식화하다, 분명히 말하다, 또박또박 말하다 된대. 자, 누가 나왔어? 포멀라이즈가 있지. 이 두 개를 묶어. 위치적으로 내가 일부러 그랬지? 자, 포멀라이즈 하면 형식을 갖추다. 형식을 갖추다야. 격식을 갖추다, 형식을 갖추다가 되고, 포뮬레이트 하면 공식화하다. 자, 명확히 분명하게 나타내다. 그 두 개 구별해주는 거 염두에 두고, 포맷이나 그런 말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인폼은 서류 양식에 글을 기입하는 거니까 정보를 제공하다 충분히 잡을 수 있어. 자, 개혁하다라는 뜻이 되면 여기서 당연히 얘는 RE, 형식과 형태, 제도를 다시게끔 만드는 거 리폼이 되겠지. 그 다음 수행하다, 공연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형태를 유지하는 거니까 perform.
PER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자, 얘는 뭐, 영화 제목이었으니까, 트랜스폼. 형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 트랜스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니가 하나니까 유니폼. 자, 따라해본다. 유니폼, 교복, 제복, 군복. 따라해본다. 뭐라겠어? 교복, 제복, 군복. 그 다음, 컨폼. 형식과 함께 가는 거, 수능 순종하다. 수능 순종하다. 컨포머티가 명사꼴인 거 챙겨주면 되고, 그 다음, 얘 조심해요. 디폼의 별표죠. 변형시키다. 봐봐. 여기 봐, 여기 봐. 트랜스폼도 변형시키다, 변화시키다. 디폼도 형태가 바뀌는 거야. 왜냐면, 원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왜 이게 디폼도 변형하다가 되냐면, 얼음이 있는데 얼음이 햇빛을 받아서 녹아버리면 형태가 어떻게 돼? 원래 사각형 모양이 바뀔 수가 있지. 그런 느낌으로 디폼도 조심해 주라는 거야. 디폼에 별표 치는 거. 그리고 디포머티는 컨포머티랑 다르게 기형이야. 형태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전에도 얘기했지만 D는 어떤 부족이나 결핍의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디스와 같은 부정의 접두사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지지? 자, 그 다음 8번 바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자, 요 바일은 어근적으로 우리가 구태여 따진다면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예문의 첫 단어 봐봐. The villain. 빌런이 뭐야? 악당, 불안당, 범인을 지칭할 때 쓴단 말이야. 악당이나 불안당인데, 이 범인은 so horrible,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마일해서 소대 구문이야. 그 결과 심지어 even the utterance of his name, 그의 이름을 utterance, 입 밖에서 튀어나오는 것만 갖고도 strike fear in the heart of a man,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strike는 때리다야, 여기선 불러일으키다. 불러일으키다라고 하는 게 낫지.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자, 봐봐. 빌런이 악당이나 불안당, 범인을 지칭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어근적으로 마일은 긍정, 부정. 부정. 자, ABC 중에서 답은 누가 되는 거야? 자, 7번은 A번이야. 자, threatening, 무시무시한? natural, 자연스러운? nasty, nasty가 뭐야? 더럽고 심술궂은 불리한? C번에 좀 더 가까워. 자, 바일은 비열한, 몹시 나쁜이야. 비열하고 몹시 나쁜. 자, 두 번째 예문에서 get around to에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지. 자, 우리 아까 요거 얘기했어. 여기 봐, 여기 봐. set about이 뭐라고 했어? 어디 어디 근처까지 가서 뭔가를 설치하는 거, 시작하다, 착수하다지. 그치? 그 다음 set out도, 순서대로 하자. 누가 했었어? set up은 뭐라고 했어? 설치하다라고 했지? 그 다음에 set aside가 되면 옆하드로 빼놓은 거 비축하다라고 했어? 그 다음, 자, set out이 되면 나서다, 착수하다라고 했지. 이 set about의 느낌하고 set out의 느낌하고 제일 유사한 게 바로 지금 get around to예요. 왜 그러냐? 자, 우리 내신형 수거로 우리가 이거 배웠어. get 다음에 get there이 되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또는 get to, 뭐뭐하게 되다. 어떤 지역에 from A to에서 to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 어디 어디를 거쳐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한 거야. 그럼 마침내 시작하다, 마침내 착수하다,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느끼란 말이야. 이런 걸 일일이, 야, 나조차도 about이나 up이나 aside나 out 같은 걸로 사전을 찾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의 어떤 느낌을 갖고, 우리가 다른 단어에서 본 느낌을 갖고 자꾸만 그 이어동사나 그런 전치사나 부사에 대한 대응 능력을 자꾸만 길러주는 게 진짜 그게 영어 실력이지. 왜냐면 이어동사에 관련된 사전은 내가 누구하고 Q&A 답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옥스퍼드 거야. 근데 딱히 어떤 영영사전으로나 영안사전으로는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게 딱히 좋은 게 없어. 그만큼 그 분야는 끊임없이 구어체적인 영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옛날 표현이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래.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이 가장 빨리 돌아다니는 게 이효동사 계열이야. 이 부분을 일일이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란 말이야. 문맥을 타고 들어가는 구문독해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전치사나 부사의 공간적인 감각 능력을 어느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 깨우치고 터득하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봐봐. When I finally get down to 내가 마침내 cleaning out my refrigerator 내 냉장고를 청소하겠다고 시작을 했을 때 청소하는 일을 착수했을 때 나는 언제나 자, some bile, mold 이때 mold가 주저하다가 아니랬다. 이 mol드는 곰팡이를 얘기해. 자, 아주 몹시 싫은 곰팡이 핀 음식들이 at the back of the shelf 냉장고 저 뒷칸 쪽에 있었다는 거지. 냉장고 내에서 곰팡이가 피어나고 있었던 거지. 응?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 아주 좋은 예문이야. King's second theme. 킹의 두 번째 주제는 킹이라는 사람이 여기 왕이 아니야. 응? 킹이라는 어떤 작가의 논문이나 어떤 책의 두 번째 주제는 That of women with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의 여성에 관한 주제였는데 교회에서 어떤 여성들의 지위는 어땠고 여성들은 어땠느냐에 관한 글인데 Family and circumstance 가족과 주변 여건들이 some women 몇몇 여성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into convent 이때 컨벤트가 수녀원이에요. 수녀원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었어. 그러나 번뇌모쳐 많은 여자들은 chosen prostration 이게 뭘까? 자, 너희들 평생에 크로스토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시험장에서 맞추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와도 같아. 근데 문맥에서 이 뜻이 짐작이 돼야 돼. 여기 보면 가족들이나 어떤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몇몇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뭐야? 수녀원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러나 몇몇 여성들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지. 뭐가? 수녀가 되는 길을. 크로스토레이션이란 단어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수녀원이야, 수녀원. 은폐, 강금. 자, 수녀원으로 수녀가 되는 것을 선택을 했어. 자, for에 동그라미 치고 또 왜냐하면이야? A holy life. 왜냐하면 성스러운 삶. 이때 성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수녀원으로서의 수도 생활을 하는 거지. 수녀로서의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은 the vile daughter of Eve. 자, 이걸 원죄라고 하지. 이브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브의 사악한 딸들로 하여금 transform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게끔 만드는데 immaculate daughter of Mary. 이때 메리가 바로 마리아예요. 자, 마리아의 자, immaculate 오점 없는 순결한 딸로 변화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즉 중세 왜 수도원들이나 보통 이제 솔직히 그런 책들은 많아요. 중세의 어떤 수도승 실수할 뻔했다. 중세의 어떤 수도승이나 또는 수도원 이 수도원들 중에 일부가 나중에 중세 시작의 어떤 대학에 오늘날 서양 대학의 시발점이 됐는데 문제는 수도승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누구도 있었어. 수녀원들도 있었고 수녀들도 있었고 수녀원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킹이라는 작가가 중세시대의 종교가 갖고 있는 역할, 대학의 성장 이런 것들은 주목을 해서 여태까지 역사들이 주목을 했지만 수녀나 수녀원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왜 어떤 사람들이 수녀나 수녀원의 길을 걸었는지에 관한 것들은 별로 다루지 않았는데 자기가 연구해 봤더니 가족의 강요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못 이겨서 강제적으로 수녀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수녀가 되는 길을 선택을 했지. 왜? 그 당시 기독교적인 관념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관념상에서 이분은 사악한 존재였단 말이야. 여성을 사악하게 묘사했단 말이야. 그 사악한 존재로서 자신의 원죄를 깨끗이 정화시키는 방법은 뭐밖에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종이 돼서 성스러운 마리아의 딸로서 순결한 마리아의 딸로서 다시금 자신이 제2의 영혼의 탄생을 경험할 수 있는 뭐 그런 류의 글이지. 자, 소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출제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여성과 관련된 소재는
여자 교수들이 없기 때문에 출제되지 않는다고. 자, 봐봐. 그 다음. The word improvement. 자, 개선이란 단어는 in every form. 그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unintelligible 또 Dadaist. 다다이즘을 추구하는 다다이스트. 굉장히 형식주의적인 느낌이 강한 사람들을 우리가 다다이스트라고 하거든. 현대 예술에서. 다다이스트들에게는 unintelligible.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는 거였다는 거야. 자, 여기서 word improvement, 발전이나 개선, 발전이나 어떤 개선이 되고 인류가 진보한다는 그런 관점을 다다이즘을 현대미술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조의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야. 미술이 발전을 해? 그런 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죠, 다다이스트들은. 자, 왜냐하면 behind 그 이면에는, 즉 발전이라는 그 이면에서 그는 뭘 보냐면 hammering and sawing on this lif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해머링, 망치가 쳐지고 톱질되어지는 거. 즉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오히려 개인에게 어떤 구속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숨쉬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우연히 장재인이라는 가수가 이소라의 프로포즈에 나온 거를 우연히 봤어. 굉장히 어리다며 걔가.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걔가 뭐 갑자기 떴나 보지?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떴나 보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대중의 관심을 받고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들의 요구에 자기가 휩쓸린다는 것을 느꼈대. 그래서 자기 노랫말에 군중이라는 다사와 군무를 썼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예전에 재불 서양 윤희상 씨와 그림을 같이 그렸던 분이 있어요. 윤희상 씨는 음악을 했고 그 당시 이제 동백님 사건으로 돌아가셨던 그 유명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던 재불 서양화가가 있었어요. 그 분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군무가 있어요. 그 그림을 갖고 그 당시 뭐 박정희 시절에 그거를 빨갱이 그림이라고 이제 비난하고 뭐 그랬던 그림인데 그 그림에 군무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집단 광기, 유신이라는 광기를 비판하는 그림이었거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군중이나 군무라는 말을 쓸 줄 아냔 말이야.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 참 세상이 참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 참 군중, 군무라는 말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 다다이스트들은 자,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개선이란 이면에 감춰져 있는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망치질. 왜 이때 망치질이라는 게 뭔지 알겠지? 튀어나온 애들은 다 두들기는 거예요. 튀어나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야. 표준화되고 공식화되어 있고 개체화돼 버리는 거지. 군중 속에 개체화되는 거지. 자, 테이프 잠깐만. 자, 그리고 비록 useless, 쓸모없고 목적 없고 마일, 아주 몹시 비열한 것들이 자,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망치질이나 톱질이 represent, 나타내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represent, 대표하다는 뜻 말고 반영하다, 재현하다는 뜻 중요하다고 했지? such a slowly, 철두철미하게 정신적인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no improvement in metaphysical sense.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는 전혀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 즉 제도나 물질적인 것들은 굉장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은 오히려 더 왜소화됐기 때문에 다다이스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다는 거. 예술사에 관련된 소재인데 예술사 관련 소재 올해 한 번쯤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점 염두에 두라고 했어. 자, 잠깐만 쉬었다. 9번 계속 이어질 거야. 자, V9이 좀 호흡이 좀 길게 가는 거니까 이게 1시간 넘게 강의를 하더라도 너무너무 지루하게 여기지 말고. 근데 내 강의가 그렇게 재미없지 않아가지고 금방금방 쫓아올걸? 자, 봐봐. 자, 9번째 단어 펄티브인데 이때 펄티브 요것도 상당히 레벨 높은 단어야. 물론 이제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아니 누차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번 6월 평가원 문제에서도 우리가 느꼈었고 EBS 교재만 딱 맞닥뜨려도 보통 우리가 V3 수준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잖아. 일반적으로 단어를 외울 때 단어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푼사 뭐부터 배우라고 했어?
동사부터 배우는 게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야. 동사, 명사. 그 다음에 1등급 상위권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형용사 부사에 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용사가 지금 9번째 펄티브가 나온 거야. 펄티브? 자, 잡으러 가자. There is nothing furtive in his attitude. 그의 태도에서는 자, 펄티브한 면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어. 그는 자, 그 다음 조심해. 사실 이번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느닷없이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던 장문독해 지문이 있었어. 그런 장문독해나 후반부에 지문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가 뭐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완료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자, 봐봐. Would have been quiet, unshamed. 자, if anyone had caught him. 자,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잖아. if절 봐봐. if절에 had caught 물개머리 밑줄 쳐.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를 잡았다 하더라도 그는 자, unahamed지. 그럼 이때 on이 not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을 거야. 왜냐면 그의 태도에는 자, furtive한 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럼 furtive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때 또 헷갈린다. 순간적으로 헷갈리지. 그는 누군가 그를 붙잡았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면이 전혀 없었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이지. 그럼 그의 태도에는 furtive한 면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furtive는 긍정 부정. 부정적인 거가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예문은 약간 furtive가 좀 달리 가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 The personal. 이때 personal 그 인사과라고 하나? 우리 총무과, 인사과 뭐 그런 과들이 있잖아. 그럴 때 인사과가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스페셜 펄스 유닛이니까 뭐 특별부대, 특수부대지. 특수부대에 있는 이때 펄스널하면 인원들이야. 복수명사 취급을 하는 거지. 자, 특수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군인들은, 요원들은, 인원들은 are trained. 수동태니까 훈련한 거야, 훈련받은 거야. 훈련받은 거지. 훈련을 받았는데 뭐 할 수 있도록 furtive한 어택이야. furtive 어택. 이게 뭘까? 일본이 진주만을 뭐 한 거야? furtive 어택. 이거 역사적인 걸로 고증하면 재밌다? 응? 일본 함대가 진주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이 순간, 순간 일본 대사가 미 국무장관을 방문하러 갔어요. 그리고서 근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이 미 국무장관이 일본 대사를 꽤 오랫동안 기다리게끔 만든 거야. 일본 대사의 임무는 자기네들이 전쟁을 선포한다는 전쟁 선제포고를 하고 싶었었지만 오래 기다렸으니까 결국 만남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이미 폭격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본도 잔머리 굴렸고 미국도 잔머리 굴린 거예요. 응?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나는 일본을 꼭 옹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일본의 손발을 다 옥죄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원이야, 자원. 응?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베트남하고 지금 중국하고 남중국해. 재밌는 거 뭔지 알아? 베트남도 여기를 동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쪽을 동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중국은 이걸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지역에 영유권을 놓고 지금 싸워요. 응? 근데 재밌는 거기는 지금 뭐냐면 남중국해라고 불리워지는 그 지역. 일본 중국은 동해라고 부르고 필리핀은 또 뭐라고 불러요. 필리핀도 지금 중국과 사이가 안 좋고 대만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영향을 놓고. 근데 그게 거기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가 우리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유조선들도 거기를 다 통과해요. 거기가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점유당하잖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석유 루트가 차단당해요. 아니면 굉장히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옛날에 이연세의 남벌이라는 만화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를 매결해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무역 항로를 차단당하는 거거든. 무역 항로를 차단당하는 건데 어쨌든 봐봐. 이 furtive 어택이 기습 공격이에요. 그러면 furtive한 면이 전혀 없었다.
퍼티브 어택이 기습 공격, 몰래 하는 공격이라고 했어. ABC 중에 누구야? 시크릿이 되지. 퍼티브는 몰래 하는, 속임수가 많은 도둑과 같은, 몰래 하는 속임수가 많은 도둑과 같은. 자, 네 번째 예문으로 건너뛰어. afraid 앞에는 being이 생략된 거야. 자, 분사 구문인데 요거는 뭐냐면 형용사가 갑자기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란 말이야. 빙신 같은 being이 생략되고 난 뒤에 afraid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나오면 분사 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거야. 그치? 그러면 he would fail history test. 자, 역사 시험에 그녀는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리비아는 glance furtively 스며시 몰래, 남몰래, 기습적으로 남몰래 glance her neighbor's paper. 이때 neighbor이 이유식에서 짝꿍이겠어. 옆이겠지? 그치? 옆에 있는 친구의 시험지를 흘끗 봤어. 그리고 곧장 걸린 거지.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걸리고 accuse하고 cheating 부정행위를 당했다고 고발당했다는 거지. 자, being이 생략되는 거 챙겨주고 그럼 답은 A번 정답으로 떨어지면 돼. 자, 10번 단어로 넘어가자. furtive, 남몰래 하는, 도둑과 같지 않은, 몰래 하는, 속임수가 많은 furtive라는 형용사, 긍정과 부정 이분법 챙겨주면 되고 10번째 단어가 mediate인데 여기 누가 들어갔어? mad가 들어갔지. 생각을 해봐. 내가 역사적으로 항상 모음이 먼저 바뀐다고 했잖아. 미들이 mad가 된 거야. 미들이 mad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M은 어쨌든 이건 프로이드야. 프로이드 심리학 관련인데 에고. 자, having to mediate among the demand of id. 이드의 요구와 또는 슈퍼에고의 요구. 슈퍼에고의 요구. 그 다음에 outside world. 외부 세계의 요구에 대해 외부 세계의 요구들 사이에서 mediate 해야만 하는 에고라는 것은 자아거든. may not strong enough. 충분히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 reconcile 중요 단어. 화해를 만든다, 조정하다, 조화를 이루다지. 또 these conflict force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상충하는, 이때 conflicting 갈등하는, 상충하는 힘들 사이를 조화를 이루고 화해를 시키기에는 충분히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뭐 심리학 개론 같은 수업을 들으면 이드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대해서 에고라는 존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인 불안정한 상태, 히스테리 상태에 경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뭐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병의 징후로 본 거야. 자, 그런 것들을 잠깐 나오는 거고. 그 다음 12번째는 출제 예상이라고 적어.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재선을 위해서, 임기를 재선하기 위해서 행보를 하는데 다행히도 현재까지 중국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지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가 난 제일 걱정이었는데 프랑스하고 소련이, 러시아가 좀 반대할 수가 있거든. 영국은 크게 불협화음을 내지는 않을 거라고 봐. 근데 프랑스가 이게 유럽 세력이거든. 근데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특히 우리나라가 누구랑 좀 가까워? 미국이랑 너무 가깝다는 게 되는데 요즘엔 사이가 좋잖아, 우리가 프랑스랑. 의궤도 우리한테 보내고 막 그러잖아. 왜 규장각에 있는 도서 반환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FTA 협정을 체결하면서 FTA 협정의 최고의 수혜자 중에 하나가 영국과 프랑스거든. 근데 FTA 협정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EU께 먼저 지금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 통과됐지. EU랑 FTA는 통과가 된 거 아니야. 미국과 FTA가 통과가 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재선이 되면 유엔과 관련된 소재가 한 번쯤 나올 수 있어. 여기 카운슬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줄여서 쓴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디에이트 할 수 있어. 디스피트. 국가 간의 어떤 분쟁을, 미디에이트가 뭘까? 중재하다, 조정하다. 리컨사일하고 비슷한 거지? 중재하고 리커맨드, 추천할 수가 있는데, 자, 가이드라인 포러 세틀먼트, 국가 간의 분쟁의 해결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리커맨드, 추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는 Peacekeeping Troop, 이게 뭐야? 평화유지군이지? 평화유지군을, 자, 디스트레스 에어리아 하면 이거는 스트레스랑 아무 상관없어. 분쟁 지역이야.
분쟁 지역에 파견할 수도 있어. 그리고 break out.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면 안전보장 이사회는 call for, 요구하다야. 자. 우리 오늘 했어. call for이 뭐야? 요구하다야. send for은 부르다라고 했지?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를 보내다라는 뜻이니까 자, call for은 요구하다, send for은 부르다. 자, ceasefire는 평화협정 또는 정전이라고 적어. 평화협정이나 정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enforce가 집행하다, 실행하다지. 집행하다, 실행하다, 강요하다, decision. 결정을 강요할 수도 있는데 뭐를 통해서? imposing economic sanction. 경제적인 규제 조치, 제재 조치. 이게 북한에 대해서 한 거지. 어떤 나라에 대해서. 또는 authorizing joint military action. 자, joint military action 하면 이게 바로 협동적인 군사 행위, 군사 작전. 군사 작전을 authorizing은 승인하다야, 여기서는. 승인할 수 있지. 우리가 지금 소말리아 해적에 다국적 국가 함대가 지금 파견돼 있다고요. 이건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거든. 여기는 중국 해군도 있거든.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 북한도 지지한대요. 그 왜 그런 줄 알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래도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사람 아니야.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김정일을 만나겠다고 하거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자기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보는 거지. 응? 어쨌든 그렇지 않고선 누가 북한에 관심을 갖겠어. 응? 자, 미들, 매드에서 나온 거 한번 보자. 미디엄, 수단이나 매체고, 미디언, 중앙이나 중간값. 자, 이거 우리 얘기했잖아. 잠깐만, 여기 봐봐. 민은 동사로는 의미 의도하다라는 뜻이 있어. 의미 의도라는 뜻이 있지만, 형용사는 비열한 인색한이고, 명사로서 뭐가 있어? 평균 중앙값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지? 그게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미디언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야. 이과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영어 원서를 보게 되면 이 단어 엄청나게 봐요. 자, 미디언. 미디벌은 중세 많이 봤던 단어고 meantime. 타임인 단어 meanwhile 전부 다 동그라미 쳐. meanwhile. 그러는 동안 한편 반면에 우리 이거 수고로 외우잖아. in the meantime. 그러면 이게 그 시간의 중간이야. 그러는 동안. 그 시간의 중간이니까 meanwhile이라도 마찬가지지. meanwhile은 단독적으로 나와서도 한편 반면에 그런 뜻이 되잖아. 그러는 동안 한편 반면에가 되잖아. 같은 계열이지. 봐봐. time이나 while이나 전부 다 시간적인 표현이거든. immediate, 즉각, militarian. 지중해. 이거 말 그대로 왜 지중해야? militarian이? 위로 누가 있어? 유럽이 있지. 아래쪽에 아프리카 있지. 오른쪽에 뭐가 있어? 아시아가 있지. 그러니까 대륙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militarian. 지중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intermediate는 중간이야. intermediate하고 intermediate 조심해. 임하고 inter지. 임에 밑줄 치고 inter에다 밑줄 치고 amid. amid이라고 하면 더 강하겠지. 한복판 한중간에. intermediary 하면 중재자라는 거 챙겨주면 되고 midway. 중도의 도중에 midwife. 자, midwife 3파 조선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단어고 자, 지난번 우리 이 단어 나왔었지? 뭐를? mediocre. 자, mediocre이 뭐야? 보통의 평범한. 중간 간다는 거잖아. mediocre, 보통의 평범한 다시 한번 별표 치고 자, 그러면 10번. mediate, 조정하다, 중재하다, 단 몇 번? participate는 참여하다니까 안 되고 settle이 맞겠지? 2번이 정답이고 observe, 두 가지 뜻. 관찰하다, 준수하다. observe는 항상 요거 조심해. 관찰하다, 준수하다라고 할 때 각각의 명사형이 어떻게 돼? 하나는 observation. 얘가 관찰이야. 그 다음 observance. 얘가 준수인데 그렇게 느끼는 것도 도움이 돼. 뭐냐면 TION에 붙으면 어떤 과정, 시간적으로 어떤 기간의 표현의 느낌이 들어가. 관찰이라는 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observation에 얘가 관찰이고 observance는
법 따위를 준수하고 법규를 지키는 거구나 라고 느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챕터 15으로 들어가서 facilitate. facilitate는 아마 내가 하나 물어볼게. facility와 facilities. 얘가 이제 y가 복수가 되면서 ies가 된 거야? 우리가 여태까지 영어로 보면서 독해를 하면서 얘가 친숙해, 얘가 친숙해, 형태적으로? 아니야. 아랫게 얘가 9개가 나오면 얘는 하나 나올까 말까예요. 시설물이라고 할 때 거의 facilities만 나와요. 왜냐면 얘는 용이나 편의 그런 뜻인데 거의 잘 안 쓴단 말이야. 안 쓴단 말은 좀 요즘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안 쓰는데 facilitate 한번 보자. To facilitate learning of difficult vocabulary words. 어려운 어휘들을 학습하는 것을 facilitate 하기 위해서 many experts, 많은 어휘 문제의 전문가들은 suggest를 해. 제안을 하고 있는데 use of flashcard. 플래시카드를 유스할 거. 플래시카드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메모리 카드예요. 참 나는 근데 이게 꼭 도움이 되는지 난 모르겠어. 뭐냐면 플래시카드라는 게 걔네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 그 메모리 카드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보통 메모리 카드에 영어 단어 쓰고 한글 뜻 적고 영어 단어 쓰고 한글 뜻 적고 영어 단어 쓰고 한글 뜻 쓰고 여러 개 적잖아. 근데 걔네 이제 이 그 플래시카드는 여기 영어 단어가 하나가 그냥 예를 들어서 observation 또는 facilitate 이게 딱 적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뜻이 있어. 물론 영어로 돼 있다. 딱 요 메모리 카드에 단어가 딱 하나만 적혀 있는 거야. 아니 유치원도 아니고 이런 방법을 쓰나?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SAT 교재는 어쨌든 미국에서 고등학교 애들이 보는 거 아니야. 그 SAT 교재도 교재의 단어들을 이렇게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써요. 종이가 남아도는 거지. 자, 봐봐. 어쨌든. 자, facilitate. 자, 어려운 어휘에 대한 공부를 facilitate 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플래시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어. 그러면 어려운 걸 뭐 하게끔 만드는 거야? facilitate? 쉽게 하기 위해서지. 자, 그 다음 보자고. 맨하탄 프로젝트. 맨하탄 프로젝트 하면 딱 떠올라야 돼.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원자탄을 개발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죠. 자, 그래서 맨하탄 프로젝트. 그 다음 뒤에 곧장 설명 나오네. 아토믹 bomb. 원자폭탄을 개발하려고 했던 맨하탄 프로젝트는 자, facilitate. 자, facilitate 하게 됐는데 누구 덕에? presence.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누가 있었던 거야? Many leading European physicists. 많은 주도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유럽의 물리학자들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facilitate. 아까 뭐라고 했어? 쉬워졌다는 거지. 그들은 과거 완료 또 나왔다. 아웃브레이크. 아까 브레이크아웃이 발발하다고 했지. 2차 세계대전 발발하기 전에 이미 났던 사람들이지. 즉 1,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상처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항상 불안했기 때문에 유럽의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었던 거야? 미국에 가 있었던 거지. 오늘날 미국의 인재는 누가 되고 있어? 아시아, 중국, 한국, 인도, 베트남. 똑똑한 애들이 다 미국의 발전을 기여하고 있는 거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M은 작년 EBS 파이널에 있는 개념인데, 자, 세 번째 M은 단락의 전개 방식 한번 봐봐. Transpiration. Transpiration이 뭘까? 자, 우리 한번 물어볼게. 얘가 누구였어? perspire이 땀을 흘리다지. 자, transpiration이 되면 얘가 증발이야, 증발. 우리가 땀을 흘리고 사실 땀을 흘리는 것도 증발이지. 어? 기화라고 하지. 어? 우리 몸에 있는 물이 기체 상태가 되면서 발열 현상을 이루는 거 아니야. 열을 식히는 거잖아. 트랜스피레이션은 식물들이야. 개념정의라고 적어놔. 세 번째는 증발이라는 것은 메커니즘인데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식물들은 lose water, 물을 잃어버려. 뭐를 통해서? 나뭇잎을 통해서. 이것은
어떻게 간주되어지고 생각되어지냐면, 자, the passage of a mineral. passage가 전달, 유통이라고 해. 미네랄. 어떤 미네랄 물질들을 전달하는 것을 쉽게끔 만드는데, through the plant. 자, 식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식물들이 건강하게 사는데 중요하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잠깐만. 식물들은 대체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잖아. 그래서 나뭇잎에서 이 기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양분들이 위로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개념 정의로 서술한 거지. 이런 자연과학적인 소재 나와 이번 6월 교육과정 평가원 특징적인 게 뭐야? 내가 엄청나게 비난했더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번에 이과적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정작 수능에서도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도 몰라. 그건 나중에 이제 EBS 교재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내가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할게. 왜냐면 이과적 소재는 아무래도 출제위원인 교수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운 소재거든.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소재니까 문제 변형을 하거나 정답을 만들어내서 이 내가 한 게 정답일까 하는 두려움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자고. Most blood specimen, 대부분의 혈액 샘플들은, 스페시먼은 표본이니까 혈액 샘플들은 자, intravenously 정맥 주사를 통해서 collected in tube, 튜브로 수집이 돼. 그러나 필터 페이퍼 스트립, 자, 필터 페이퍼로 된 스트립이나 아니면 디스크 따위들도 have been found useful, 유용하다는 것이 판명되어졌어. 뭐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절약하고 어린 아이들에게서 혈액을 채취하는데. 자, 아마 이제 페이퍼 스트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어떻게 손에다 갖다 대고 종이처럼 체열을 하는 그런 건가 봐요. 디스크도 뭐 그런 건가 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정맥에서 우리가 체열할 때는 그 주사바늘로 뽑아버리잖아.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체열 방법을 이제 좀 다른 건데, 자, 뭐를 통해서? 손가락이나 발에 프리킹, 따끔하게끔 함으로써, 따끔! 하는 걸 통해서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유용하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또한, facilitated, 뭘 편하게끔 만든 거야. 쉽머트가 수송이고 운송이지. 샘플을 postal service, 자, in surveillance program over large territory가 나오니까, 자, 땅이 넓은 나라에서 어떤 감독 프로그램에서 포스탈 서비스니까 우편으로 채취된 혈액 샘플들을 보내는데도 도움이 되고 편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렇잖아. 이런 우리 유리관 같은 거로 혈액 샘플을 모으면 이거를 우표가 아니라 특정한 수송 수단을 써야 되잖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종이 딱지에다가 애를 따끔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체열된 그 소량의 필만 갖고도 혈액 샘플을 구할 수 있다면 편지봉투나 뭐 편지봉투는 아니겠지. 랩 같은 비닐봉투에다 대가지고 배송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혈액 샘플의 채집 과정에 대해서 의학적인 소재를 좀 뽑았어. 자, facilitate, 쉽게 만들다, 편안하게끔 만들다. 아까 facilitate가 시설물, facilitate가 편의, 용이 그런 뜻이라고 했지? 그걸 한번 얘기해 줘야 된다. 요거. 자, 이렇게 되면 뭐야? Facilities of Civilization. 얘를 우리나라 사전에서 보통의 문명의 이기라고 해요. 이때 이기가 이기주의 할 때 이기가 아니야? 문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편안하게 생긴 것들이야. 교통수단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Facilities of Civilization. 문명에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Facilities of Civilization이라고 챙겨주는 것도 눈여겨봐도 답은 A번 정답이고, 자, 요것도 우리 지난번에 한 번쯤 나왔던 것 같은데 FAC나 이런 것들이 만들고 뭐를 해내다라는 뜻 챙겨주면 돼. 자, 그래서 쭉 한번 봐. 팩터가 요인이고 피처 특징이고 피트, 이때 피트 별표 쳐. 업적이나 위협이고, 자, 여기 봐. 베니가 긍정의 접두사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거, 베니피트, 혜택이지. 자, 반면에 프로피트, 계속해서 앞으로 뭔가가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지는 거. 이득이나 이윤이고, 그 다음에 디피트는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명사일 땐 패배, 동사일 때는
물리치다지? 그 다음에, 자, 또 누가 있어? 요거에 이제 접두사로 또 하나 챙겨줘야 될 게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거 복습이야. 카운터피트가 뭐야? 카운터가 언더카운터의 부정의 접두사잖아. 그래서 실수. 카운터피트가 어쩐지 좀 이상하다. 위조하다, 가짜로 만들다. 그 다음, 패컬티가 능력, 재능인데 얘도 조심해. 얘도 옆에다 이거 적어놔. 패컬티즈가 되면 이거는 뭐? 교사진 또는 교수진. 교육 관련 소재에서는 패컬티즈가 더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런 것도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디펙트가 결점, 결함 쭉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봐. 응? 자, 보고 넘어가자. 두 번째 단어 넘어가서 디테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 테인이 움켜쥐는 거잖아. D는 떨어져 나가는 거야. 디스와 같이 강력한 부정의 접두사는 아니라고 했지. 디테인이니까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는 거. 자, 들어가 보자고. detained at home. 자,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은 항상 문법 문제로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 책에서는 이번에 뭐 6월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처럼 asking이나 asked 이런 묻는 문제가 지나치게 너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얘가 나오면 얘란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분사구문으로 나와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영어를 웬만큼 잘하는 아이들도 틀려요. 이런 것도 V9 교재에서 눈여겨봐두라고. 항상 그렇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공부를 잘하려고 하고 상위권, 최상위권을 진입하려고 하면 자기가 지금 어휘 교재를 보면서도 이런 것들이 문법 문제로 나오면 내가 틀릴 수 있겠구나.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야. 자, 보자고. 왜 detained가 되냐? Friend, urgent need of a survive. urgent need of advice. 다급하게 여러 가지 조언이나 충고를 해달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친구에 의해서 자기가 붙잡힌 거야. 붙잡힌 거지. 수동이지. 그래서 글로리아는 직장에 늦었다지. 디테이닝이 되면 붙잡은 거지. 붙잡힌 거지. 자, 이거 나오면 웬만한 애들은 다 풀어. 하지만 이거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이른바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챙겨주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문으로 건너뛰어요. The new anti-terrorism. 자, 반테러법이지.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얘기야. 자, 새로운 반테러에 관한 법률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provision. 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이거 기계적으로 형용사꼴이라고 외우면 인생 확실하게 망가진다라고 했지? 프로비전은 법 조항이나 제공이나 식량이라고 했고 프로비저널 임시적인 일시적인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보면 반테러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자, 그 조항은 immigrant, suspected of terrorist activity. 자, 봐봐. allow이라 밑줄 치고 allow이라 밑줄 쳐. allow 사역동사로 목적을 하면 누구 받아? allow 내 친구 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지만 allow는 목적어 다음에 누가 나온다라고 했어? to 부정사가 나온다라고 했지. suspected of terrorist activity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걔가 이미그런트를 꾸며주는 거야. 테러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suspect, 의심을 받는 이민자들을 to be detained for 7 days. 7일 동안 붙잡아둘 수 있는 거예요. 지멋대로지. without charge, 어떤 혐의 없어도, 구체적인 혐의나 물증이 없어도, 그리고 in some case, 몇몇 경우에는 additional, 추가적으로 6개월 동안 붙잡아둘 수 있어요. 완전히 깡패국같이. 응? 자, 그래서 촘스키 같은 석학이 이런 거 반대한 거예요. 미국이 결국 이민자의 나라인데, 이민자가 한 200년 살았다고 해서 주인 되는 건 아니지. 200년 살았으면 주인은 되겠다. 자, 봐봐. 그 다음. Many of reformer, 개혁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were critical, 비판적이었어. 뭐가? 자, penal imprisonment, 형사상의 어떤 투옥. 자, 우리 잠깐만. 민사랑 형사의 차이점이 뭔지 알지? 민사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법률적으로 조정을 하는 거고 형사는 사회나 국가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범죄지.
형사상의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을 imprisonment, 투옥시키는 것에 비판적이었어. 왜냐하면 그것은 correspond to crime, 그 범죄 자체랑은 일치하지 않아. 그리고 no effect on the public. 자, 어떤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것들이 대중들에게 어떤 교훈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죄수를 따로 이렇게 되면 국가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커스트리, 값도 비싸, 비용도 많이 들고 쓸모없고, worse, 더 나쁜 것은 harmful to society, 사회에 해로워. 그리고 또한 그것은 increase, 범죄자들, 형사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를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가다 놓게 되면 도우즈 디테인드가 뭐야?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지. 고등학교 이상령에서 도우즈는 사람들하고 했으니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criminality, 범죄성이에요. 즉 평소에 몰랐던 범법 내용 내 범죄 행위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교도소에 가서 더 배운다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가서 야, 바보 같은 자식아, 그렇게 털고 들어가니까 네가 잡혔지 임마. 너 전과 이범이지. 내가 10범이야. 10범이 이범한테 가르치는 거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생겨나는 거. 자, 움켜쥐다, obtain, 얻다, 획득하다고, contain, con이니까 포함하다고. attain, 달성하다, 도달하다, maintain, 유지하다. entertain,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는 거, 즐겁게 하다라고 했고, sustain은 아래에서 위를 받치니까 지탱하다야. detain, 붙잡아두다, abstain. abstain의 별표 치고, 자, abstain의 별표 치고, 자제하다, 포기하다. pertain도 별표 쳐요. 어디에 속하다, pertain이 나오면, 몰라. 사실 나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pertain 자체가 잘 안 외워져요. 뭐뭇에 속하다 이게 잘 안 외워져. 왜냐면 뭐뭇에라는 말이 안 떠오르기 때문에 pertain 같은 단어가 나오면 습관적으로 이걸 적어요. belong to 또는 be among. 사실은 뭐 어쨌든 belong to나 be among이 출제 빈도는 pertain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거든. 이렇게 놓고 해석 구조를 자꾸만 생각하면 훨씬 더 영어 해석이 빨라진다는 거야. pertain, belong to, be among. pertain, belong to, be among. 자, 그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 pertinent란 단어도 눈여겨보라고. 어디에 속하는 단어니까 거기에 적절한 적합한 되는 거지. 그 다음 abstention이나 abstinence는 사실 뭐 abstain의 명사꼴들인데 뭐 절제, 자제, 포기, 그 다음에 하나가 금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뭐 이런 것까지 구별해서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 테넌트, 어디에 점유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 세입자라고 하지. 주택 문제랑 관련된 소재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낼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쫄 필요 없어, 테넌트는. 왜? 소재가 뭐로 한정된다? 아, 테넌트. 이번에 EBS 교재에서 나왔다. EBS 교재 앞부분에 순특강에 이런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저스티스. 요즘에 그 공정한 사회에 화두를 일으켰던 하버드대 법대 교수, 그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던 거 있는데, 그거는 시간 되면 꼭 한번 봐. 10부작이에요, 10부작. 화질도 좋더라. 구할 수 있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어. 특히, 윤리를 선택한 사람들 있지, 문과생들 중에. 그 사람들은 꼭 그 사람의 글, 그 사람이 그 윤리론을 강의한 거거든. 윤리사를 강의한 건데 거기에 테넌트가 나와요. 테넌트라는 세입자는 나오는데 앞뒤 문맥에서는 짐작이 돼요. 일반적으로. 앞뒤 문맥에서 충분히 짐작이 되고 서브스턴스는 그 아래 놓여져 있는 거, 그 아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 하면 요지나 실질이나 물질이라는 뜻 챙겨줄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withdraw. 드로우가 잡아당기는 거고 함께 잡아당기는 거. 자, withdraw. 이건 빨리 한글 뜻. 철수철에 인출하다. 뭐라고 했어? 철수철에 인출하다. 자, 우리 이거 했잖아. with 계열은 withdraw. 철수철에 인출하다잖아. 응? 자, withstand. 응? 참다 견디다지. 삼총사가 누구라고 했어? withhold. 응? 얘가 억제하다라고 했지? 자, withdraw. 철수철에 인출하다. 뭐라고 했어? 철수철에 인출하다. withstand. 참다 견디다. withhold. 억제하다. 요 삼총사가 거의 대부분이야. 자, 한번 예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 In ancient, 고대나 중세 사회에서 state, 국가라는 존재는 대체로 supreme, 굉장히 우월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간주되어졌어. This meant, 동어반복 부연설명, meant에다 등호 표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한 얘기를 또 동어반복하잖아. 시민들은 exercise right, 자신의 권리나 권한을 exercise, 행사, 발휘할 수 있는데 오로지
어떤 경우? With the permission of government. 정부의 허락하에서만. 그리고 국가는 언제든지 withdraw. 첫 수철에 인출할 수 있고 anytime. 언제든지 권한을 alter. 바꿀 수 있었다는 거지. 답은 take back. 자, 두 번째 한번 보자고. Experience operator. 아주 경험 많은 조작자들은 carbon content of metal. 금속에 있는 탄소의 어떤 성분이나 내용물들을 판단할 수가 있어. 단지 뭐만 갖고? 겉모습만 갖고도. 이쪽 appearance니까. 그러나 the melt. 그 금속이 녹아져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되지. 멜팅이 원래 녹다니까. 녹아져 있을 땐 대체로 테스트. 이때 테스트 시험보다 하지 마. 맨날 테스트하면 시험보다야? 테스트 뭐라고 했어? 검증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 검증, 입증, 증명하다. 자, 녹아져 있는 것은 어떻게 검증되고 입증되어지냐면 small amount of metal. 아주 소량의 금속을 끄집어내는 거야. 뭐로부터? furnace 하면 이때 furnace는 용광로 같은 로예요, 로. 아까 있잖아. 금속을 녹였다라고 했으니까. 그 로에서 용광로 같은 데서 금속의 소량을 끄집어내. 그리고 subject. 자. 이 해석 구조 기억해. A를 B에 종속시키다, A를 B에 종속시키다야. SUB가 아래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자, 어디에게 맡기는 거야? 종속시키는 게 그러니까 맡기는 거지. A to B 구조, 해석 구조, 이거 중요 구조야. subject A, 요 해석 구조, 요거 EBS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애들이 해석 굉장히 어려워했었어요. 응? 자, 봐봐. 그래서, 그리고 그 소량의 금속을 physical examination, 어떤 물리적인 검사나 화학적인 분석을 받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지. A를 B에 종속시키다, A를 B를 받게끔 만들다.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subject A to B. 요거 잡아주는 거 중요해. 자, withdraw는 C번. 밑에 있는 단어 중에서는, 자, 세 번째 단어 한번 봐봐. blood letting. 이때 blood letting. 뭐야? blood letting이 뭐야? 쫄지 말고. 요런 기법이잖아. 봐봐. 얘도 지금 동어반복 썼잖아. blood letting이라는 어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전문 용어가 나왔어. 그러면 컴마가 동격이 돼서 얘를 설명해 주는 거야. 아무 때는 야 맨날 문법적으로 he, my, uncle 이걸로 동격 문법을 공부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야. 추상명사가 나오면 구체가 따라 나오는 거야. blood letting 뭐라고 나왔나 봐. withdrawal. 자, withdraw의 명사꼴이지. 혈액을 끄집어내는 건데 환자로부터 혈액을 끄집어내는 거야. 어떤 목적으로? 치료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이게 체열이라고 했지? 체열이지? 자, 체열을 하는 그것은, 자, 여기선 체열이 아니라, 이거는 피를 아예 뽑아내는 거야. 피를 뽑는 거야. 피 뽑기라고 해야겠다. 그냥 이건 채집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 자,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자, 나쁜 피를 이제 뽑아내는 것 같은 경우, 죽은 피 같은 경우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의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이런 피 뽑기는, 자, popular medical practice. 아주 인기 있는 의학적인 관행이었어. 이때 practice는 관행이야. 자, 대략 2500년에서 3000년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고, 자, 뭐를? 자, 19세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지. 응? unfavor은 그것에 대한 어떤 거부방이 일어나기 전까지. 응?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들이 일어났다는 거고, 아웃계열은 우리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예문에 outweigh가 들어가 있어요. outweigh가 뭐라고 했어? 더 중요하다라고 했지? out이 비교의 관념을 갖는 거,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잡아주는 거, 한번 챙겨 놓으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일단 이번 타임은 여기까지 하자, 요거는.